자, 개념 19번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에 대한 얘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가 우리 뭐죠? 급수는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의 SN에 대한 모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 대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과연 자, 어떤 관계 속에 자, 있는 걸까? 이제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개념 19번인데, 사실 저 안에 있는 녀석 중에 우리는 이미 요 SN하고 요 AN, 요 녀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요 두 녀석, 우리 수열에서 배웠다. 얘네 둘은 어떤 관계에 있지? 맞아요. 그거예요. SN번째 항에서 SN-1번째 항. 즉, 무슨 말이야, 이거는? N번째 항까지 합이죠. 요 항은, 그죠? 얘는 뭐야? N-1번째까지 합이야. 그걸 뺐으니까 당연히 누가 남는다? N번째 항만 남겠죠. 이해가? 그래서 요런 관계에 있는 거지. 요런 관계에 있는 걸 우리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씌우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야. 자, 해볼게. 자, 이럴테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급수잖아, 급수. 자, 이 급수의 값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수렴을 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했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얘는 n-1번째까지 합이지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게 n번째냐 n-1번째냐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럼 이 급수도 이 급수의 값도 뭐가 될 수 있다? 자,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건 자,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앞에서도 배웠었다 이거죠.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것 좀 볼 수 있어.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라는 녀석은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실 이 자리를 SN-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쵸? 가능하죠. 왜? AN이 바로 뭐니까? 요거니까. 자, 요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고? 여기 수열에서 배웠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도 알파로 수렴을 하고 이 녀석도 알파로 수렴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극한값의 성질이었죠.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그지? 그래서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였기 때문에 이 값은 뭐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의 관계는 이제 어떤 관계인 거냐면 자, 이런 관계인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이 뭘 한다면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어떤 값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바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물론 얘들아 이 교과서에는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돼 있어. 똑같은 내용이니까 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쌤은 적을 때도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하는데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또 어색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쌤 별거 아닌데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꽤 많이 틀려. 왜 많이 틀리냐면 시험 문제를 얘만 가지고 내면 참 좋겠지만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요 명제에 대우를 쌤이 한번 써볼 거야.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죠? 0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은 뭐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요건 참이죠. 네, 요걸 이용하기도 한단 말이야. 요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AN이 0이면 어떠냐?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급수는 얘는 수렴하는 거냐? 이건 아니죠. 왜냐면 이 명제가 참인 건 우리가 알아. 이게 참인 건 우리가
예,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참이면 이 녀석은 사실 이 명제에 뭐가 되는 거니까? 대우 명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참인 거야.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같으니까. 참거짓이 같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이 명제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죠? 역이지, 역. 얘들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의 역도 참이야? 아니죠. 얘는 뭐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래서 몰라야 몰라. 모름이야, 모름. 근데 요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다시 갈게. 자, 급수가 수렴을 했어.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값은 0이야. 오케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해. 맞아?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몰라야, 몰라. 얘들아,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해봐야지. 뭘 고민해? 몰라. 리미트 SN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번 SN 구해. 그리고 2번 거기다 뭐 해? 리미트 취해. 그래서 실제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해보면 돼? 확인해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선생님 저 궁금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대표적인 예인데 AN이 n분의 1일 때 한번 보자. n분의 1일 때. 자, 일반항이 n분의 1이야. 뭔지 알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써볼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자,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하자. 물론 여러분들 얘 이거 쓰자마자 알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당연히 뭐가 된다? 네,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0이.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실수하냐면 SN이 수렴하면은 AN이 0이라는 걸 암기하고 있으니까 AN이 0이 되면 SN이 수렴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절대 아니야. 모르는 거야. 몰라서 쌤이 한번 해볼 건데 이 사실 이거 더하는 거 있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거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왜 이걸 못하냐면 우리는 시그마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이런 건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K 공식은 해봤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K분의 1은 그걸 뒤집은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절대 아니라고. 그건 그냥 K일 때만 쓰는 공식이었잖아. 그럼 K분의 1은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알려줄 거냐면 자, 옆에다가 선생님이 숫자의 날 하나만 더 해볼게. 이렇게 써볼게. 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다시 8분의 1 이렇게. 자, 이렇게 수열이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16분의 1, 16분의 1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 쌤이.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왼쪽에 있는 녀석이랑 오른쪽에 있는 녀석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왜? 1하고 2분의 1 당연히 더 크고 2분의 1, 4분의 1 더 크고 3분의 1, 4분의 1 더 크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거를 무한번째까지 계산을 하잖아? 그럼 여기 봐봐. 요거 지금 2분의 1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하면 뭐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거 4개 더하면 또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로 쌤이 일부러 이렇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없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2분의 1이 무한계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가요? 근데 이쪽이 무한대가 돼. 근데 얘는 얘보다 더 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야. 극한값은 0으로 수렴을 하지만 급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죠?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 예를 보여줬으니까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요 1, 2, 3를 시리즈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1번 문제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급수죠. 급수인데 an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제곱 있는데 이 녀석이
2야 2 이렇게. 자 그랬을 때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an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3 자 이 값에 a라고 하겠다. 네, 3a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런 거야. 얘는 지금 급수잖아 급수. 그죠? 급수이고 문제가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극한. 자, 이런 관계. 이런 관계 물어보는 거구나. 자, 봐. 급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2라는 값으로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지. 자, 뭘로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 급수가 뭘 했다고? 급수가 수렴을 했다고.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은 뭐라고? 0이 되는 거라고. 다시요. 지금 여기 괄호친 이 부분이 지금 일반항인데 이 녀석을 급수를 했다고. 더했다고. 그랬더니 뭐 했다고? 수렴했다고. 그러면 그 녀석의 극한값은 뭐라고? 0이라고.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라고. 자, 그럼 이게 0이란 얘기는 자, 우리 오른쪽 봐봐. 요거 우리 극한값 계산할 수 있지. 요거 극한값. 리미트를 여기다 딱 붙인다고 하면 A는 잔챙이 필요 없잖아. 그죠? 큰 녀석들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3의 n제곱, 3의 n제곱 나눠주면 이거 얼마다? 3분의 1인 거죠. 요 녀석의 극한값이 요거 이렇게 약분되니까. 자, 근데 이게 2가 된다. 2가 된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0이었어. 그러면 이 an이 뭘로 수렴해야지 이 극한값이 0이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론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이 an의 값이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쌤, 그럼 여기 2로 수렴한다는 건 도대체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뭐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거지 이 값이 2인 거는 사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었던 거란 얘기야. 이해가? 자, 됐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an이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알았으니까 극한값의 성질에 의하여 이거 다 쪼갤 수가 있죠. 어떻게 쪼갤 수 있다고? 자, 3 곱하기 리미트 an 얼마? 3분의 1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이너스 리미트 an 3분의 1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3. 쌤 지금 이거 그냥 대입한 거 아니야.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모두 다 뭐가 가능하다고? 분리가 가능하다고. 각각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 값이 지금 뭐다? 요 값이 지금 A다. 좀 하죠, 뭐. 요 곱하면 어떻게 돼? 요 이렇게 약분돼서 요 1 마이너스 2니까 요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3은 3분의 9니까 요거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근데 요게 A인데 지금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어? 3A였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유형이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8번 문제. 8번 문제는 요거 1번 지우고 할게요. 요거 지우고 이해 갔죠, 요거? 이걸 지우고 8번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수렴하는 걸 골라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기억부터 볼까? 자, 기억을 보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자, 무한대까지. 일반항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3n-2분의 n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야, 요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치? 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요거 우리 일반항이라고 보고 극한값 한번 계산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2분의 n이다. 이거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 그죠? 요거 잔챙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거 어디에 걸린 거냐면 여기에 걸린 거란 얘기예요. 여기 두 번째 이거.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럼 S는 뭐라고? 발산한다. 이거 발산이야, 발산. 이 급수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값이 3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이 아니라는 것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는 급수의 수렴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게 3분의 1로 간 걸 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가 3분의 1이야? 그럼 너는 0은 아니네. 그러면 급수가 발산이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 자, 두 번째 한번. 두 번째 하기 전에 쌤이랑 디귿을 먼저 보고 할게. 알겠지? 디귿을 먼저 보면 얘 어떻게 되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로 돼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뭐라고 돼 있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제 이것도 봐봐. 이것도 요 녀석이 일반항이니까 요 일반항의 극한값을 먼저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우리 an이라고 놓자 이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서 뭐가 돼? 0이 돼. 그러면 극한값이 0이니까 급수는 당연히 뭐 한다? 수렴한다가 아니란 얘기죠. 뭐라 그랬어? 이거 봐요. 이게 실수하면 안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면 급수는 뭐라고? 모른다고. 해봐야 된다고. 해보자고 그래. 해보자고. 어떻게 하겠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로 가자 이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리미트 계산을 해서 실제 급수를 계산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시그마 옆에 또 뭐야? 분수식. 부분분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1 의미 없고 k 플러스 1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을 가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1부터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럼 또 아까 같은 모습이 나오겠지 뭐, 그지?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죠? 자,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온다 이거죠. 됐어? 자, 보이죠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거? 그럼 앞에선 얘가 남고 뒤에서는 얘가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리미트를 계산해 버리면 얘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되겠죠? 그래서 누가 남는다? 2분의 1만 아, 이거 수렴하는구나. 얘 수렴한다. 수렴값 얼마? 자, 2분의 1로 수렴.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수렴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되겠어? 자, 여기 됐고, 이제, 니은 보자, 니은. 자, 그래서 지금 얘들아, 사실, 기역과 디귿이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면, 기역과 디귿이 지금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지금 넣은 거잖아. 그죠?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 그죠? 극한이 0이면 급수는 모름. 해봐야 함. 알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자, 된다고. 자, 니은은 약간 좀 모양이 좀 치사해. 지금 첫 번째 항이 보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세 번째 항을 보니까 10루트 2 마이너스 14예요. 자, 이렇게 가고서 이게 일반항을 좀 세워보고 싶은데 이게 일반항이 뭔지를 모르겠어. 일반항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수열 파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 건데 우리가 수열의 규칙을 찾을 때 첫 번째 뭐 해본다? 빼본다, 그치? 빼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본다? 나눠본다. 그래서 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처음에 배웠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규칙을 찾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빼보면은 뒤에서 알파, 여기서 이걸, 루트 2 지금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1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 하면 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된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근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하지. 그 다음이 루트 2가 10루트 2가 됐어. 그럼 이게 지금 9루트 2가 더해져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더해져야 되는데 이거 뭐 규칙이 뭐 이래. 그래서 이게 차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한번 빼보자고 이제. 나눠보자. 그래서 어떤 비가 있는지 여기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면 이렇게 R씩 곱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R은 루트 2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놓고, 자, R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 R이 지금 보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야. 이게 지금 공비인데, 이거 유리화나 한번 해볼까? 유리화? 무리식이 나왔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도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보자. 자, 그러면 밑에는 합차 공식이 돼서 2-1이 돼서 이건 없어질 거고 위에만 정리하면 되는데 루트 2 곱하면 2 그리고 얘랑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공비가 일단은 뭐가 나왔냐면 공비가 2하고 2 더해서 4 마이너스 3루트 요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걸 곱해서 이렇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계산해 볼게. 여기다 해보자. 루트 2 마이너스 2에다가 누굴 곱할 거라고? 요거. 4 마이너스 3루트 2를 곱해볼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4루트 2.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6. 된다. 그죠? 더해서 10루트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4 되고 된대. 그죠? 아, 등비수열이었구나, 등비수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치사하죠? 이거 보고 사실 등비수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좀 식도 복잡하고, 근데 어차피 우리 수열의 규칙을 찾는 게 빼는 거 아니면 나눠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해봐서 찾으면 돼요. 알겠어? 실제 뭐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숫자가 이상한 공비를 찾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 시험 정도는 나올 수 있죠. 변별력을 어쨌든 주시려고 이제 애를 쓰실 거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 규칙 찾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공비가 4-3루트 2라는 걸 찾았거든. 자, 공비가 4-3루트 2라는 걸 찾았는데, 요거를 이제 더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죠? 더해보라는 거야. 우리 근데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 알죠? 어차피 시그마 계산해가지고 우리 요 뒤에서 배우긴 배울 거야. 뒤에서 배울 건데, 이미 앞에서 우리 수열에서 배우고 넘어온 거니까 가보자고. 자,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첫 번째 항 얼마? 루트 2 플러스 1. 그리고 공비가 얼마라고? 4-3루트 2.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 이거 더한 거니까, 그죠? 등비수열의 합 SN 갑시다. SN은 어떻게 된다고? 자, 1-R 4-3루트 2 분의 첫 번째 항 루트 2 플러스 1 괄호 1 마이너스 공비 4-3루트 2의 항의 개수 n제곱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할 거다 우리는?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울 거다 이거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는 애는 결국 누구야? 요거잖아, 요거. 이거 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네. 리미트 나왔는데 지수식 모양. 그럼 이 밑에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봐봐. 얘가 지금 4거든? 4인데 요거 3루트 2는 요거 3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18이죠. 3이 들어가면 9가 되니까 루트 18은 값이 얼마냐? 루트 18. 봐봐. 루트 18은 루트 16보다는 크고 루트 25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얘가 4점 얼마거든, 이렇게. 그럼 4에서 4점 얼마를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0점 얼마일 거란 얘기지.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그 극한값이 뭐였죠? 그치, 0이었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지. 0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없어지고 결국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수렴하네요. 되겠어? 이렇게 SN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해 가요? 마지막에 계산이 약간 좀 어려웠지, 그죠? 이거 좀 어려웠고 복잡했는데, 근데 다 배운 내용들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막, 너무 어려운데 못하겠네 이러면 안 돼. 할 수 있어. 왜? 등비수열 배웠고, 등비수열의 합식 배웠고, 거기다가 고작 리미트만 갖다 붙여서 급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해 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하고의 관계를 이제 딱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극한값은 뭐다? 0이다. 요 내용이었고, 이 녀석의 대우명제는 참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런데 그거의 영명제인 극한값이 0이면 급수는 뭐다? 모른다. 이제 모른다.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해보면 된다고. 오케이? 자, 정리하고 우리 또 20번 개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